네, 김석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해보고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휴일을 앞두고 있는 장입니다. 자,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그동안에 사실 시장의 흐름이 일정 정도 이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수가 약간 맞춰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와 이전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수를 끌어올려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걸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숨을 고르는 자리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시세의 중심 흐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앞에서 출연하시는 우리 증권사 지점장님들하고 이제 약간 의견이 다른 것이 지금 중심 섹터는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IT라든지 자동차는 피해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IT 내에서도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은 삼성테크니 제가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세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의 경우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그러면 최근 한 달 동안 한 달이라든지 한 2주, 3주 동안 사놓고 기다려서 누가 많이 올라왔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화학, 철강, 조선, 해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심 섹터는 분명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세가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중심 흐름은 결국은 오늘은 뭡니까? 어제는 철강주 쪽에서 포스코가 끌어줬다라면 오늘은 호남석유, 금호석유하게 또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다가 중심 포인트를 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목을 좀 살펴보죠. MTS 관심주 단기 종목부터 살펴주세요. 네, 자 단기 종목의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흐름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KP 케미칼, 그다음에 이제 카프로, 이제 다 이제 뭐 화학주에서 중소형 섹터죠. 그다음에 OCI 머티리얼즈, 이수화. 증권주 쪽에서는 이제 대우증권,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태웅, 그 다음에 이제 오성 LST 같은 종목이 이제 최근에 태양광 쪽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일어서는 종목인데요. 먼저 KP 케미칼의 경우는 지금 한 KP 케미칼은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심주라는 것, 그러니까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뭐 등락을 연출시키는 종목이 아니라 사놓고 그냥 가져가면은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KB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눌림목 들어오면 사라.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12,000원 찍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선별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카프로는 잠시 후에 말씀드렸고 OCI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OCI보다는 이제 OCI 머티리얼즈를 36,000원대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까지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OCI 머티리얼즈의 경우도 뭐 11선, 21선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에서 포인트 견지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태웅인데요. 이제 풍력 관련주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태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현진 소재도 괜찮고 그런데 일단 선도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풍력 관련주 쪽에서. 그래서 태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일선, 11선짜리에서 10일 이동평선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 국면 속에서는 저가에 사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은 10일 이동평선짜리가 21,400원인데 장중에 21,500원 정도까지 찍고 지금 올라가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눌림목 줄 때,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추세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태웅의 경우도 꾸준히 저가 매수와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마다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담을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대형주를 좀 볼까요? MTS 관심주들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형주가 좀 많죠. 뭐, 한 2, 3주 전부터 대형주 섹터의 종목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대형주의 종목들이 뭐냐면은 화학, 철강, 조선, 해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자면 어제 국면 속에서는요
포스코가 시세 흐름을 주도를 해줬죠. 어제의 흐름에서 포스코가 시세 흐름을 주도를 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포스코라든지 포스코는 약간 흔들리고 있고 현대제철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시세를 또 끌어주는 섹터는 화학주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호석유화학하고 호남석유화학이 최선호주다. 근데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 주중반 이후부터 약간 눌림목 조정을 줬는데 11선까지 눌림목 조정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오늘 또 다시 시세가 한 3% 넘게 또 단계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IT하고 자동차 매매를 했을 때 5일선 11선까지 눌림목 주면서 사면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올 상반기까지는요. 그런 흐름이 지금 이렇게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의 경우도 10일 이동 평균선이 어저께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가 매수 들어왔다라면 이게 좀 수세가 또 나가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14만 원 선을 이제 목표치로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석유 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저께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차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호남석유하고 금호석유학 그러니까 다른 거 사지 마세요. 대형 화학주 섹터에서는 요 두 종목만 계속해서 집중적인 타켓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섹터에서는 삼성테크인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테크인이 그동안에 이제 한 5만 6천 원대 제가 이제 뭐 증권사에서 팔아라라고 했을 때 그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은 시세 흐름이 결국은 이제 다른 IT 종목들하고는 달리 지금 삼성테크인의 경우는 분명히 선순환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놓고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어저께 나갔고 이제 오늘은 이제 현대제철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포스코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매매 포인트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의 경우 한진해운이었죠. 한진해운의 경우에도 어저께 11,700원 추천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700원대 이제 거의 매수 가격을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진해운의 경우도 그런 가격권대, 그러니까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포인트로 견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뭐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될 그 종목군들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를 봐야 될 텐데 앞서서 카프로에서 좀 팁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카프로인데요. 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KP케미칼이라든지 이제 중소형 화학주들의 경우는 이제 많이 나갔어요. 남해화학이 어저께 좀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들어 올라간 종목이 뭐냐? 카프로 같은 종목이 이제 들어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카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돌파된 저항선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요 빨간 이동평균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가격대에서는 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일단 11,300원대 전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14,000원. 그리고 손절된 가격은 11,800원 제시를 하면서 오늘은 카프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파워 시스템이 골라낸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 가격 11,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하락 반전된 가운데 약박권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최근에 480선에서 90선 사이에서의 박스권 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반등에 나서기는 했지만 역시 에너지가 좀 부족한 관망 심리가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1987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업의 길